50살서부터 55살까지는 마지막 스퍼트를 한번 뛰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1,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ISA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자금이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5년 동안 최대한 넣으셔야 돼요. 집이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서울에서 큰 전세를 사신다라고 하면 규모를 조금 줄이셔서 뭐 외곽으로 나가시더라도 일단은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1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0세 시작하게 되는 노후 준비는 50대랑 좀 전략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만약에 60대에 조금 더 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산을 늘려가시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집이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서울에서 큰 전세를 사신다라고 하면 규모를 조금 줄이셔서 뭐 외곽으로 나가시더라도 일단은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1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60대 정도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보가 일단은 되시고 나면은 그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전하게 짜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지금 집을 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나는 연금 계획을 짤 거야 라고 해서 마련을 하셨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조정장 끝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하면은 굉장히 견디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60대에 시작하시면 초반에는 자금 확보를 하시고 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금융시장에 적응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좀 가지고 가셨다가 그 이후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장이 또 오거든요. 이런 장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처음에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 돈을 버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면은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꺼내 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하죠. 네, 뭔가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은 언제부터 꺼내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끊어졌을 때부터 이제 꺼내 쓰면 됩니다. 완전히 소득이 끊어졌을 때의 연금 수령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꺼내 쓰시는 방법은 사실은 세금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과세, 내가 연말정산 할 때 그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는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사실은 빼서 쓰시면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다른 뭐 이걸 팔아서 쓰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연금으로 나중에 돌리신 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연기를 하면 뭐 이제 7%씩 늘어나면서 최대 뭐 30%대 중반까지도 나중에 갔을 때의 그 규모를 이렇게 규모가 커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랑 감안해서 늘어나는 속도랑 감안해서 뭐 본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손익통산의 기준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거의 70대 중후반까지도 사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늘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금은 그냥 나오시는 대로 그냥 받아 쓰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차라리 다른 투자를 더 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하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돈을 조금 적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도 나오고 국민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개인연금이 나올 때 그 개인연금이 나오는 거를 다 받지 않고 일부를 또 재투자해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국민연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규모를 사실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계속 조금 더 이어나가시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좀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무조건 따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합산하는 순간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우물에 넣어놓고 하면 그래도 편하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연금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이 그러니까 3.3%에서 5.5% 이익 구간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남편, 부인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500만 원, 1,500만
300만 원씩은 그냥 세금을 아주 적게 내면서도 이익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한 통에 모아버리면 나머지는 16.5%로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분은 나눠서 하시는 게 사실은 저는 좋다라고 이제 무조건 나눠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좀 아이를 늦게 낳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자녀들 교육이 끝나지 않은 50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노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늦게 결혼하셔서 늦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어야지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래도 쌓아 놓으신 돈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비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못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5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쓸 돈들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지 근로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로를 계속 이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실 우려가 있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래생활자금의 비중을 조금 많이 늘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쪽에다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라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주식을 사실 보면 1970년서부터 한 2020년 지금 2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의 연 평균적으로 따지면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단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석유 파동 같은 그런 위기 때의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IT 버블로 주식이 한참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또 팔거나, 아니면 2008년부터 9년까지 굉장히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처럼 침체기가 왔을 때 주식을 팔면 손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꾸준히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자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8에서 10% 정도의 지수가 수익이 나면 잘 찾아보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나 테마나 섹터들이 꼭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케이스는 그 섹터의 비중을 또 높여서 투자를 하시면 생각보다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대 되실 동안에 노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하시거나 회사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노하우들이 쌓여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쌓여 있으신 것만큼 금융에 대한 노력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 노력대로 부지런히 하시면 지금의 주도주에 대한 부분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를 거고, 그러면 미래생활자금의 주도주의 비중을 조금 자신 있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분명히 가져가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래생활자금이 남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빨리 늘어나게, 애시당초부터 규모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모 부양까지 해야 되는 네. 약간 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 네. 조금 어떻게 네.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저희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수술비로 일단은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거의 다 쓰고, 그리고 자식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50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50대 같은 경우는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집을 옮겨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을 사실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50살서부터 55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쳐 있을 나이이기도 하지만, 연금을 만약에 생각하시고 노후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마지막 스퍼트를 한번 뛰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1,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ISA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자금이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5년 동안 최대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원금 위주로 따지면은 1억 9천만 원,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조금 운용을 하면서 넣는다라고 하면은 2억 원까지도 사실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억 원까지 한 5년 동안 정말 죽자사자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자사자 모으고 나중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처분을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해서 적어도 한 5억 정도의 자금 정도를 사실은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제 50이 넘어서 부모님도 계속 부양을 하고 자식이 이제 대학 가서 나중에 뭐 시집장가 간다고 했을 때에 조금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마지막 스퍼트다 생각을 하고 50살서부터 55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은퇴 자금을 모으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독자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노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이거 그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리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꼬마 빌딩을 사서 해결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이 약간 좀 꺾이면서 금리가 올라간 부동산이 당연히 꺾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분들의 고민을 거의 다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앞으로 꼭 더 지속되겠지만 그리고 지속이 안 될 수도 사실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자금을 최대한 모아 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머지않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한두 번쯤은 또 올 것이고 그때 또 본 자금을 더 늘리셔서 그 다음에 은퇴 자금으로 인컴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8%짜리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모으십시오. 최대한 모으시고 일확천금보다는 최대한 모으셔서 만약에 지금 못하셨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금융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은 좋은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이 도너리 유튜브 보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